이번 시간에는 좀 제가 좀 이렇게 학원을 알아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좀 아쉬워서 좀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요. 지금 하는 중이니까. 제가 좀 저희가 이제 회의 시간에 이제 파트장들이나 학생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종종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기관이 어떻고, 뭐 이제 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뭐 어떻고. 근데 요즘은 보통 팀노바 한번 꽂히면 팀노바만 바라보고 오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왠지 팀노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든다. 또 강남에도 사무실이 없잖아요. 이렇게 강남 같은데 사무실이 있어야 간지가 막 폭발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 강남에서 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KT 쪽 일 할 때도 강남 양재역 갔다가 서초 그것도 대륙인가? 거기 타워 쪽에서 일했고, 뭐 그 1km 그거 병특 할 때 했던 회사가 역삼동에 있었고, 뭐 나름 강남역 근처에서도 일했고 역삼에서도 일했고 뭐 나름 그랬는데, 근데 별거 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어. 그 성형외과도요. 강남에 있으면 되게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 국정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럼 강남에 있는 그 성형외과들, 서울 시내에 있는 성형외과,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 중에 우리 이렇게 마취하고 전신 마취하면은 그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그때 심장 제세동기 있죠. 그 드라마 보면은 쿵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 100%, 1%만 그 심장 제세동기가 있었대요.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중에. 되게 의외죠? 막 드라마 보면은 다 그렇게 그거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강남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있으니까 그쪽에 손님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다. 이것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롭게 좀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학원을 잘 못 보더라고. 뭐 예를 들면, 아무튼 일단은 학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팀노바 오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 출신들의 친구들이 꽤 많이 와요. 예를 들면 뭐 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거기 어떤 교육기관은 대형 교육기관인데, 광고 많이 하는 대형 교육기관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 강사들이 이렇게 그 메인 강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강의마다 로테이션이 도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어디지? 그 원래 옛날부터 광고 오지게 하고 영업사원 오지게 많고, 저도 옛날에 다녔던 그런 교육기관은 그 원래 강사들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같은 PHP 강의를 들어도 그 재수강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돈을 내고. 그래도 그러면 다른 강사예요. 그 강사가 아니야. 그 정도로 이제 계약 끝나면 안녕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교육기관이 되게 많이 그래요. 광고 오지게 하는데. 근데 대형 교육기관들이 많이 그런데, 거기 강사가 그 학생이 지금 팀노바 이제 웨이팅 신청하고 들어온 학생일 거, 이번에 신청했을 건데, 이 친구가 웨이팅 할 때 그 얘기를 해줬대요. 거기 있는 그 강사가 진짜 잘하고 싶으면 팀노바 오라고, 팀노바 가라고 이 얘기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웃었었어. 근데 그 학원에 프랜서로 계약해서 들어가신 분이고, 그 강사는 그 아예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거기 소속된 게 아니고. 근데 거기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규직 뽑으면은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트장들 다 정규직이거든요. 다 정규직이고, 그리고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을 약간 사업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돈 버니까 사업이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타인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초입에서 도와주는 직업이라 직업적 특수성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곳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렇게 지도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 클래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강사들 있죠. 요거 강사들은 그냥 계약자예요. 그냥. 그래서 의외로 그런 대형 교육기관 출신 그 강사들 많아요. 왜냐면 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강의료랑 그 페이만 맞고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난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서 잘 알죠. 자, 근데 이 시스템이 왜 문제냐면 그 강사 못하면 이제 자르면 돼요. 그리고 얘 가지고 지도부까지만 이제 자기들 그거 라인이고 이걸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발실 확장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거 되게 그래서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해요. 하나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 그냥 되면 되는 거야. 전형적인 스타트업 관점. 스타트업의 뜻이 시작해서 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 막 이런 거를 지향을 하는 건데, 작게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전형적인 스타트업 관점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약간 하나의 사업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대형 교육기관들이 다루고 있는 학생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좀 가볍게 배우면 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취업 관련된 학생들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 규칙을 정해 드릴게요. 일단 국비 지원은 제외를 하고요. 국비 지원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잘 아시면 솔직히 말해서 크게 걱정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팀노반 자신 있으니까. 우리는 다 공개해요. 우리가 공개하는 게 그냥 허세가 아니고 정말 어떤 좀 깨끗하게 하자. 서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교육기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창업할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시니컬하게 교육업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한테 되게 시니컬한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이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이 깊이가 엄청 있는 학문이에요. 저는 나중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해서 뭐 책을 쓴다든지 뭐 논문을 쓸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정말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학원 수준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 다 공개하니까. 자, 아무튼 첫 번째 강사 프로필을 보세요. 왜 프로필을 봐야 되냐면 나 진짜 이번에 놀랬던 게 어떤 학생이 요새 막 또 페북에 광고 많이 하는 그런 또 학원 있거든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많이 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대표 이력이요. 개발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업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가르치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근데 광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떴었어요. 페북 하는데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전형적으로 없어요, 경력이. 그러니까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경력스럽게 보이는 그 이상한 프로필 같은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병원 앞에 가면은 보통 무슨 학회 등록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회들 중에 대다수는 회비 한 3만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학회들이거든요. 원장 프로필 해가지고 무슨 학회 해가지고 그냥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의료 쪽은 좀 잘 알거든요. 약간 그 사람들이랑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3만 원인가 하면 가입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뭐야? 현업 경험 없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 이런 느낌?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본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저 사람 뭐지? 뭐 이렇게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왜냐면은 자기 프로필 공개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치 강연 많이 다니는 것처럼 막 사진을 막 올려놨어. 이거 왕초보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안 가려내더라고. 나는 그런 데는 사실은 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누군가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무리 입문반이라도 처음 배울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컨설턴트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 컨설팅 회사 IT 관련 컨설팅 하던 사람이 이건 좀 만만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 거기 커리큘럼 보면 알겠던데 이 사람 전문 개발자 아니라는 거. 아니 그래도 현업 경험이 있어야지. 미치겠어 아무튼.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근데 뭐 어떤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막 무슨 학원 나오고서 학원 나온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교육을 옮겼대. 예를 들면 팀노바 나왔어. 예를 들어서 팀노바 나왔는데 팀노바 학생이 창업하면서 팀노바의 교육 시스템을 옮겼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배우고 싶어요?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디스를 블로그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의식을 했는지 나도 거기 보고 되게 놀랬거든.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그래도 그 현업 경험 있는 개발자들 고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 그나마 이 정도면은 괜찮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거 다 싹 지웠었고. 그래서 존나 웃겼어요 진짜. 왜 그러지 진짜.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학생들이. 근데 만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런 거에 잘 낚이니까 만만한 거지. 자 그리고 진짜 이거 꼭 보세요. 진짜 꼭 하나하나 잘 봐봐. 어디서 일했는지 막 이런 거. 지금 제 프로필은 진짜 얄짤 없거든요. 그냥 제 일하는 회사 그냥 다 적어 놓은 거거든. 내가 한 프로젝트 다 옮기고 그 앱스토어에 검색되는 것도 많죠. 전 제가 한 거밖에 안 써요. 그런데 나보러 사기래. 누가 사기꾼인데 지금. 맨날 사기래. 돈 많이 벌면 사기야? 학생들 취업 잘 시키면 사기냐고. 좀 실력이라고 인정 좀 해주지. 꼭 내가 대학원 나왔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드럽고 치다 해도 내가 대학원을 가던지 해야지 내가. 디지털 대학 출신이 뭐 잘하면 안 되나? 근데 보면 디지털 대학교 다닌 사람 중에 사장님들도 많은데 그 되게 잘 살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서브를 공부하려고 많이 다녀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부자 이미지는 다 석사 박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석사 박사 있어요. 박사는 없는데 석사는 둘이나 있죠 현재. 수학 파트장도 석사고 한양대고, 그리고 기계인간 팀장도 그 동국대 그 뭐지 학사 2개 동국대 석사인데. 근데 제가 그냥 대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건가? 근데 나 되게 잘해. 교육 되게 오래 했고. 아무튼 그 다음에 2번 시스템을 유심히 보자.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쫙 보세요. 쫙 보면 이 커리큘럼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초보자들이 진짜 힘들긴 한데,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토익 같은 거 막 1000명씩 한 강의실에 막 수강하는 거야. 몇백 명씩 들어가고. 근데 맨 뒤에 앉으면 강사 안 보이잖아요. 질문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죠. 한 명씩 그 수업이 1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만 해도, 그게 얼마야. 100명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100명만 들어가도. 1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그냥 보러 가는 거죠.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러 가는 거죠. 그럼 온라인 강의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수익은 진짜 쩌는데. 우리는 오늘 뭐 A가 있으면 A야 오늘 뭐 했어? B면은 B 이번 주에 월요일에 뭐 하고 뭐 했어? 이거 코드 스타일 봐. 여기 생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한 명 한 명.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봐줘도 난리야, 씨발. 짜증나, 진짜. 아니, 봐줘도 사람들이 뭔가, 뭐 힘들어해. 아니, 뭔가 실력이 느는지 보고, 뭐안 늘면 2월을 시키든지 하든지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안 좋은 평가 받았다고 멘탈 나가고 이런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게 되게 약해요. 유난히 약해요. 아무튼 그 시스템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게 괜찮은 시스템인지,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 같은 타입은 그냥 들으면 학습이 되던지, 뭐 이런 거. 이게 주입식이 위험한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그것만 딱 듣고 끄덕끄덕거리고 끝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그 설명하면은 운전 다 배웠다 이거랑 똑같다고. 직접 운전하고 그 자세가 잘못되면 잡아주고 이래야지. 이거는 나쁜 습관이야. 브레이크 너무 세게 밟네. 브레이크 조금 살살 밟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옆에서 봐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닐까? 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해가 안 돼서. 팀노바가 빡세다고 하는데 그 빡센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강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이쪽 업계가 너무 안 좋은 교육 방식이 너무 오래 잡혀 있었어. 다들 이렇게 주입식으로 많이 배웠죠.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3번. 대표가 개발자 출신인지 보자. 이거는 1번이랑 되게 부합이 되는 거라서 이제 살짝 스킵을 할게요. 아까 말한 대표가 개발자 출신, 근데 이건 이 얘기는 해야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장형, 양산형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육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아까 말한 확장하는 교육기관을 보면 대표들 보통 개발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물론 뒤에 무슨 뭐 CEO라고 해서 뭐 경영 책임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교육기관 하나 창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강단에 서는 그런 걸 보면 보통은 대표가 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뭔데 가르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예 기획 일을 했다든지 컨설팅 업무를 했다면 그거 가르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개발 교육기관, 개발 기술 관련 교육기관에 와서 그거를 뭔데 가르치는 거지? 까다롭게 봐야 돼요. 보면은 진짜 양아치지 되게 많은데 모르더라. 근데 보면 이거 프로필 보면 이거 그냥 뭐 학회 가서 참여한 건데? 막 이런 거. 마치 거기 뭐가 된 것인 양 낚이죠. 불쌍해. 불쌍해.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쵸? 대표가 개발자 출신 일 좀 보세요. 사업가인데 그냥 창업하고 문어발식으로 대표 그 강사들을 그냥 어디서 갖다 붙여넣기만 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광고는 빠방하고요. 광고 간지죠. 왜냐면 마케팅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써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많아. 이 업계에서 내가 진짜 많은 업계가 그런데 특히 대형 교육기관이 많이 하는 그런 것 중 하나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아까 말한 대형 교육기관은 프리랜서 강사들을 많이 쓴다. 계약직 강사를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속된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과목 할 때 잠깐 계약하고 과목 할 때 계약하고.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옛날에 7년 전인가 제가 아이폰 개발 한창 하고 있을 때 아이폰 그거를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때가 있었는데 과외로 그냥 인터넷에 올린 거였는데 S교육기관이 거기도 되게 대형 교육기관이야. 대형 체인. 전화가 와가지고 강의료 최고 수준을 줄 테니까 여기 아이폰 애들이 배우려고 한다. 아이폰 초기니까
여기서 꼭 배워라, 이렇게 이거 강의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전화 한 두세 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알아보니까. 뭐 4개월이면 4개월 과정 하나, 이렇게. 그런데니까 퀄리티 보장이 없어. 그냥 강의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잘하는 개발자가 누가 솔직히 잘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관심 가진 경우가 크진 않아요. 자기 어차피 개발해도 잘 먹고 사니까. 내가 되게 특이한 거라니까. 진짜야. 다들 관심 별로 없어요. 그리고 4번 강사가 가진 경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세요. 왜냐면 강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강사가 웹 개발자인 거야. 그러면은 웹밖에 모르고요. 강사가 뭐 C 개발자라고 하면 C는 최고다 막 이러고. 이건 좀 편협한 시각이고. 근데 보통 그런 사람 많아. C 개발자. 뭐 강사가 단넷이면 나는 단넷은 최고라고 생각해 막 이러고. 막 ASP 가르치고 뭐 지가 하는 게 최고야. 지가 하는 게 최고 개발자 납셨네 아주. 맨날 그래. 나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거 외골수 개발자일 수 있어. 외골수가 뭐냐면 한쪽만 바라보고 존나 달려가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돼요. 교육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학생들이 어떤 방향이든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잠시만. 아이고. 에라이. 아니에요. 잠깐. 팀노바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팀원들 작품, 이게 블로그가 더 정확하긴 한데 아직 반영이 안 됐네. 이제 팀노바 이렇게 작품 보시면은 여기 응용 2단계 눌러보시면 마지막 작품이 응용 2단계거든요. 잘 보면 게임도 있고, 보통 스트리밍, 요새 친구들이 스트리밍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스트리밍 같은 것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캐치마인드 하는 게임도 있고, 이렇게 서로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거 하스스톤 오마주 한 거거든요. 보면은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랑 비슷하면서도 되게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AR, VR하고 이것도 게임도 또 있고, 요새 게임 아니면은 일반 서비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인서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 친구가 참 잘했어요. 보면 이렇게 3차원 유니티를 이용한 3차원, 더럽게 시끄럽네. 유니티를 이용한 3차원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요즘은 더 그래. 이렇게 블록체인도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뭐 대시코인이나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라고, 플랫폼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직접 구현해야 되는 게 오픈소스예요. 다 오픈소스라 구현해야 될 게 많지만, 이런 어떤 플랫폼 토큰 있죠. 플랫폼 토큰은 좀 상대적으로 발행하기가 조금 손이 덜 가죠. 그렇지만 이 초보자들 1년밖에 안 된 애들이 이렇게 막 해내는 게 대박인 거예요. 지금 여기 펜딩 됐죠. 펜딩 중인 거면 좀 기다리면 석세스 됐으면 이제 전송이 성공한 거죠. 이렇게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팀노바 친구들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내부에서 어메이징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저는 3차원도 하고 막 얼굴 인식도 하고 동영상 스트리밍도 하고, 뭐 보안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계인 팀장한테 보내는데, 저도 보안회사 출신이라 어떤 기본적인 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하고 싶은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설계해주고 다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금 팁노바가 넘사벽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야? 뭘 가르치는 곳이야? 저는 어떤 학생의 꿈 자체를 너무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엔 좀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게임 업체도 갈 수 있게 하는 거를 보시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제 프로필을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뭔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제 프로필 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쓰면 훨씬 많은데, 어딨지? 강사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 여기 자세히 보기 있죠? 이거 보시면 제 프로필 이게 2015년 3월 9일에 쓴 글이네요. 맨 처음 이제 할 때 좀 썼던 글인데, 지금 그냥 정규직 이거 군 생활을 많이 했었죠. 요거 그리고 프리랜서로 했던 것들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딨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 뭐였지? 보면은 분야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바둑천하기전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서버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TCP 요즘 내부에서 쓰는 앱 그거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 KT쇼 원래 친구 찾기라고 여기서 이제 웹페이지 쪽을 했었고요. 이때는 되게 잘 못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임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아이콜링 다 대부분 안드로이드가 많은데 iOS랑 같이 한 것도 있어요. NC소프트 거 요것도 했었고, 근데 요거 런칭을 안 했더라. 스샷은 다 있는데 뭐 주로 안드로이드 PHP.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보안 관련도 같이 한 것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요런 것도 이제 그 패킷 보안도 해줬었고,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지, 뭐 요것도 패킷 보안 좀 들어갔었고, 막 그런 것들 약간 보안적 지식도 있고, 이쪽은 또 게임이잖아요. 게임 쪽도 했고 일반 서비스도 했고 뭐 그중에 통신사 쪽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짜잘한 거는 빼고 그냥 이렇게 몇 개 적은 건데, 짜잘한 거 치면 훨씬 많죠. 막 저 별거 다 있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금수저 그런 개발자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사가 가진 경험이 어디까지인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웹 개발자는 웹만 가고, 뭐 무슨 뭐 게임 개발자는 게임만 가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나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 막상 해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윈도우즈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나 게임 개발자 전향하고 싶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그 근본 내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팁노바가 이거를 인정받기까지 정말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좀 더 기대해 보시면 더 많이 갈 거예요. 다른 분야에도. 팁노바 애들이 거의 못 가는 분야가 없는데 현재. 진짜예요. 아마 별거 다 가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세요. 강사가 어디까지 경험했고 어떤 장르의 개발자인지 보세요. 그러면은 한 분야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유연한 개발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유연한 개발자한테 배워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내부 프로젝트 자꾸 시켜요. 그 강사진들 저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최고의 강사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만의 어떤 스트레스죠. 괜히 정직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강사들.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죠. 아무튼 5번 초기 자본금을 투자받았는 가 여부를 보세요. 이게 뭐 아닌데도 있고 뭐 소자본으로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받았다고 해서 다 별로는 아닌데 그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자가. 그러면 수익을 나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그러면은 의사결정에 투자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팁노바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뭘 한다고 감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팁노바 자체는 투자받고 싶진 않아요. 그 고집인데 의사결정에 안 끼는, 받아도 의사결정에 안 끼는 조건.
근데 안 끼겠어요, 주주들이. 투자했는데 자기 돈. 그래서 정말 괜찮은 투자자 받지 않은 이상은 엄청나게 막 그 옆에서 굉장히 귀찮게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제 돈 모일 때까지 했어요. 왜냐면 어떤 저의 생각 자체를 투자자들,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소수정예로 이렇게 수익 자체를 막 높게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왜냐면 한 수업당 8명밖에 안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을 했다면 아마도 팀노바는 망했을 거예요. 아, 망한 게 아니고 그 투자자들한테 존나 욕먹었을 거예요. 뭐하냐 너네,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학원은 한 수업에 40명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40명 가르치려면 강사 5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가 싫어할 확률이 높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큰 돈 버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좀 힘들고 결과가 좋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수료자들 표정 못 봐서 그래요. 자신감에 그래도 내가 그 회사에서는 좀 인정받는다, 이런 그 수료자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특강 오고 막 이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보면 멋있고. 괜히 그런 거 그거 하나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적당히 해서 취업시키는 거 저한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시키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이거지. 그 사람이 할 짓인가 이거지. 근데 진짜 좋은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요, 그 보통 이제 대형 투자 그런 게 받으면은 분명히 거기서 푸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육의 질보다는 약간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수익성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하는 한 번에 많이 받는 시스템을 좀 지향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참 양날의 칼이에요, 투자라는 게. 어쨌든 팀노바 말고 대형, 그래도 나름 요새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교육기관 중에서는 팀노바가 거의 팀노바만 투자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나름 크다고 하는 교육기관 중에서는 좀 작은 데는 안 받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괜히 팀노바가 최고라고 손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새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너 어디서 이렇게 잘해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그 수업도 가능하면 뭐 6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수업 청강 같은 게 오픈하거나 막 이런 교육기관에서 직접 들어보시고, 그리고 좀 어떤 분한테 배운지 까다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까다로워야 돼요. 소비자가 까다로워야 그 함부로 교육기관이 양아치 짓을 못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양아치 짓 많다고 보거든요.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옆에 동행해서 보여주고 싶어. 쟤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진짜 많아요. 제가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성격 이상해서 욕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요, 일단 제가 좀 약간 되게 솔직하거든요, 스타일이. 좀 약간 보면은 별로면 별로네 막 이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런가? 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돈 비싸면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곳은 그냥 국비 가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진짜요, 저 믿으세요. 아무튼 좀 까다로워집시다. 저 목이 자꾸 잠기네요. 저 지금 강의 가야 돼서 여기까지 찍을게요.